네, 이상 심리학입니다. 21번입니다. 생후 5개월까지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다가 만 4세 이전에 머리 크기에 성장이 저하되고 기이한 손놀림이 나타나며 사회적 교류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발달 장애는 요것은 221-35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레트 장애입니다. 이게 만 4세 이전에 말이죠. 이때 돼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가 등등 틱 장애인지 이렇게 애매하기 때문에 발견이 늦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DSM-5에서 분류에서 제외됐습니다. 왜? 최근에 이게 유전적 요인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외가 됐는데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참고로 유전적이기 때문에 남아인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망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아에게만 있는 장애이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현 정동장애, 조현 양상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순환성 장애는 양극성 장애에 해당이 되죠. 왜냐면 거듭 나오니까 이제 이 지금 회차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뭐 이런 거는 가볍게 이제 익숙해져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분리불안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행동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등을 통하여 호전될 수 있다. 2번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유전적 기질, 인지행동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친다. 3번 학령기 아동에서는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등교 거부로 나타난다. 4번 성인의 경우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 나타날 때 진단할 수 있다. 1개월이 성인이 6개월이죠. 역시 한번 다뤘던 문제입니다. 24번입니다. 조현병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중 한 개 정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양성 증상이라고 하죠. 2번 양성 증상은 음성 증상보다 더 만성적으로 나타난다가 아니죠. 양성 증상은 더 급성으로 나타나고 단 2개 이상의 영역에서 기능이 저하돼야 진단될 수 있다. 한 개라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발병 연령의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연령에서는 이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221-39번의 동일 문제니까 거기에 메모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우울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요 우울장애 발병은 20대 최고치를 보인다라고 했죠. 20대 최고치를 보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주요 우울장애 유병률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높습니다. 3번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우울장애와 관련된다. 그렇죠. 4번 적어도 1년 동안 심하지 않은 우울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지속성 우울장애로 진단된다. 항상 지속성은 2년이 돼야 지속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26번 문제입니다. 광장공포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이제 적합한 것은 됐습니다. 광장공포증의 남녀 간 발병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비슷한 수준이 아니죠. 남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아동기의 발병률이 가장 높다고 했지만 19세에서 29세 이때 발병률이 가장 높다라고 했습니다. 3번 광장 공포증이 있으면 공황장애를 진단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동반한 공황장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4번 공포 불안 회피 반응은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다. 이것은 이제 광장 공포증에 대한 그 진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노출 장애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성 도착적 초점은 낯선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에게. 2번 성기를 노출시켰다는 상상을 하면서 자위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3번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번 노출 대상은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출 장애를 흔히 바바리맨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죠. 28번입니다. 양극성 장애 초점 시기에 있는 환자의 방어적 대응 양상을 판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은 화장을 진하게 되는 뭔가 초점은 뿅 날아가 있는 그런 기분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신이 신의 사자라고 이야기한다. 3번 증거도 없는 행동을 두고 남을 탓한다. 4번 활동 의욕은 줄어들어. 초점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과다 수면을 취한다. 하루에 3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다뤘던 문제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9번입니다. 전환장애 특징을 모두 거는 것은 신경학적 근원이 없는 신경학적 증상. 원인은 몰라요. 니은 의식적으로 정상을 원하거나 의도적으로 정상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허위성 가장성 장애가 되겠죠. 허위성 장애. D급 대부분 순수한 의학적 질환의 정상과 유사하지 않다. 정상은 유사합니다. 정상은 유사한데 근원이 없다는 것이죠. 자, 정상이 유사하지 않고 근원도 없는 것은 뭐냐? 이게 신체 정상 장애입니다. 전신허질이죠. 전신허질에서 전환장애는 근원이 없고 정상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신체 정상 장애는 근원도 애매하고 정상도 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D급은 틀린 표현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는 기억 적어도 1개월 동안 비영양성 비음식 물질을 먹는다. 먹는 행동이 사회적 관습 혹은 문화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뭐 읽어볼 때 이건 더 읽어보지 않아도 이식증이죠. 이식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DSM-5의 성기능 부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루증, 성정체감 장애는 성정체성에 대한 문제죠. 성불편증이라고 하죠. 여기 해당되지 않고 3번 남성 성욕 감퇴장애, 발기장애는 성기능 부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32번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에 특징적인 증상만으로 묶은 것은 했네요. 1번 사회적 감정적 상호성의 결함, 관계 발전 유지 및 관계에 대한 이해의 결함, 상동적이거나 반복적인 운동성 동작. 여기 해당되는 게 다 들어가 있네요. 2번 구두 언어 발달의 지연, 비영양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먹음, 상징적 놀이 발달의 지연 이런 거는 언어 발달지 비영양성 물질 지속적으로 먹는다.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죠. 3번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 타인과의 대화를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능력의 현저한 장애, 발달 수준에 적합한 친구 관계 발달의 실패라고 했는데 요거는 일반 다른 발달 장애도 되겠지만 일반적 의학적 상태는
진단은 요런 것이 나올 때는 의사의 소견서가 같이 인제 첨부가 돼야 되는 고런 내용이 됩니다. 그다음 4 번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 반복적인 동작성 매너리즘, 다른 사람들과 자발적으로 기쁨을 나누지 못함. 여기에서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하는 거는 포맹장애에 해당되는 그 진단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33 번입니다. 조현병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적 낙인. 조현병 환자는 발병 후 도시에서 빈민 거주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요 이론은 사회적 낙인이 아니고 사회적 선택설이라고 합니다. 2번 도파민 가설. 조현병 하면은 도파민 가설 이렇게 하면 무난하게 맞습니다. 조현병의 발병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과다 활동에 의해 유발된다. 이렇게 보고요. 맞는 내용입니다. 사회 선택 이론. 사회 선택 이론이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조현병이 냉정하고 지배적이며 갈등을 심어주는 어머니에 의해 유발된다. 요거는 조현병 그 발병 원인에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라고 나오죠. 이렇게. 표출정서, 조현병이 뇌의 특정 영역의 구조적 손상에, 자, 구조적 손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생물학적 그 요인이 됩니다. 표출정서는 어때요?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중 언어를 쓴다거나 너무 간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현병의 원인이 되죠. 표출정서. 표출정서는 따로 한번 보자. 2019년도 문제 우리가 다뤄봤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4 번입니다. 지적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심각한 두부 외상으로 인해 이전에 습득한 인지적 기술을 소실한 경우에는 지적장애와 신경인지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적장애 아니면 신경인지장애로 이렇게 일단 치매로 진단할 수 있다. 이렇죠. 그 판단과 선택은 뭐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2번 경도의 지적장애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습니다. 3번 지적장애는 개사실 나오죠. 개념적, 사회적, 실행적 영역에 대한 평가로 진단이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4번 지적장애, 개인의 지능기술은 오차 범위를 포함해서 대략 평균에서 1표준 편차 이하, 1표준 편차가 아니고 2표준 편차죠. 그 30점, 100점 평균에서 30, 70 미만부터 이래야 되니까 2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이상 행동의 설명 모형 중 통합적 입장에 해당되는 거. 요거는 대상관계 이론이나 사회적 학습 이론이라든가 세로토닌 가스는 요거는 도파민에 대한 것이고 이렇지만 통합적으로서는 바로 소인 스트레스 모델입니다. 소인을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즉 취약한 소인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이상 행동에 대해 가지고 스트레스가 거기에 자극을 주게 되면 이게 툭 유발된다. 이제 점화를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인 스트레스 모델 또는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36번입니다. DSM-5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교차 중독 현상이 진단 기준에 포함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2번 알코올로 인한 법적 문제가 진단 기준에 되지가 않습니다. 술 먹고 상해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알코올 사용 장애다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 한 잔 먹고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3번 정상의 개수로 알코올 사용 장애 심각도를 정상 개수입니다. 정상이 몇 개냐. 개수로서 이제 경도인지 중도인지 고도인지 이렇게 진단을 분류합니다. 음주량과 음주 횟수가 진단 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술에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그렇겠죠. 37번입니다. 다음 증상들이 나타날 때 적절한 진단명은
의학적 상태, 물질 중독이나 금단, 치료, 약물의 사용 등으로 일어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의학적 상태. 그 다음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 방향 감각이 없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몇 시간이나 며칠간 지속되다가 그 원인을 제거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항은 뭘까요? 이제 선망에 해당이 되죠. 네, 선망. 앞에서도 한번 다뤘던 문제입니다만은 이런 현상을 선망이라고 합니다. 38번입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알코올은 중추신경계에서 다양한 뉴런과 결합하여 개인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진정제라고 했죠. 앞편이나 이런 것처럼요. 2번 장기간의 알코올 사용에 따르는 비타민 B의 결핍은 극심한 혼란, 이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에 약화 반응 등을 특징으로 하는 흥틴증병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 알코올 하면은 알코올로 해서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한번 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코르사코프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요거는 아니겠네요. 3번 금단 증상은 과도하게 단기간 음주하던 것을 줄이거나 양을 줄인 지 4 내지 12시간 정도 후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4번 아시아인들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탈수소 효소가 부족하여 알코올 섭취 시 부정적인 반응이 쉽게 나타난다. 이게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는 그런 건데 이게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39번입니다. DSM-5에서는 성격장애를 3개의 군집으로 분류했다. 군집 B에 속하지 않는 것. B는 반경련자다라고 했으니까 반경련자 의존적 성격장애는 C군에 들어가죠. 강해이니까. 우리가 카테고리만 알면 되는 거고 하니까 이걸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상 행동의 원인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번 정신분석적 관점은 초자 강도가 약화되거나 손상돼 이상 행동이 일어난다고 본다. 항상 뭡니까? 초자가 아니고 자죠. 자 강도가 약해서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니은 행동주의적 관점은 이상 행동이 조건 형성에 의해서 학습된 결과에 학습이 행동주의는 나와야 되겠죠. 그 인본주의적 관점은 자아실현의 성장을 향한 경향성이 좌절되었을 때 이상 행동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것도 뭐냐면 이렇게 해서 좌절되었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경험의 불일치 이런 것이 원인이 된다라고 하죠. 다른 경우에는 이걸 자아 실현 안 하고 자기 실현 이렇게 하는데 또 이게 번역 과정에서 좀 이렇게 대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주의적 관점은 이상 행동이 왜곡된 사고 과정에 의해서 인지주의는 왜곡된 사고. 그래서 니은, 디클, 니은은 각각의 그 이론과 합당한 그 원인들을 이렇게 짚어 놓았네요. 그러나 정신분석적 관점은 초자아 강도가 약한 것이 아니고 자아 강도가 약화될 때 중재 역할, 억압 역할을 잘 못해서 일어나겠죠. 이것으로서 이상 심리학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